자, 불태우자 우리 마지막 불고. 마지막 불고 불태워보자. 찐찐막, 찐찐막. 가보자. 자, 실내 구간의 길이 한번 구해봅시다. 6번, 7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 애는 모 집단에서 표본의 크기가 400 만큼 추출했다라고 합니다. N은 400이겠죠? 자,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실내 구간의 길이. 자, 구간의 길이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되는 건데 일단 실내 구간을 먼저 구해볼게요. 연습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자, 실내 구간 같은 경우에는 x바에서 누굴 빼라?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z 곱하기 z가 지금 근데 몇이야? 실내 구간 95%로 잡으셨을 때 실내도 95%로 잡으시면 지금 문제의 z가 2일 때 넓이가 0.95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죠? 확률이 0.95다. 맞아요? 마이너스 2 2까지가 z가 2라고 적으셔야지만 마이너스 2 2까지가 나오겠죠? 범위가.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엔 2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n 하면 20분의 시그마 몇이야? 15. 와 x바 플러스 2 곱하기 20분의 15. 이게 지금 실내 구간입니다. 실내 구간. 이 범위에 대한 확률이 몇이라고? 0.95라고 따라왔어요.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요 값에서 요 값을 빼시면 되죠? 그래서 실내 구간 길이 같은 경우는 빼게 되면 2 곱하기 20분의 15가 되어서 얘가 4분의 3이고 얘는 4니까 3 이게 시간의 길이다. 가능하니? 그래서 얘들아 실내 구간의 길이는 표본 평균을 알아야지만 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몰라도 될까? 몰라도 되는 거지. 왜? 어차피 뺄 거니까 표본 평균이 다 날라가죠. 그래서 그냥 2 곱하기 z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어차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빼는 거니까 2 곱하기가 되겠지. 이해돼? 99% 빨리 구해보세요. 99% 하면 실내 구간 길이가 길어질까 짧아질까? 길어지겠지. 아, 잘한다. 좋다. 해보셨나요? 실내도 99% Z값 몇이야 지금? 2.5라고 나와있죠? 그러면 실내 구간 길이 같은 경우엔 9배 하시면 돼요.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그러면 2 곱하기 2.5 곱하기 루트 n 20분의 시그마 15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얘가 지금 4분의 5 곱하기 5가 되어서 미쳤나봐. 4분의 3 곱하기 5가 되어서 4분의 15 이렇게 받을 수 있죠. 맞나요?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연간 도서량은 평균 M권, 표준 편차는 5권을 따르고 있다. 그런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 자, N명을 임의로 추출을 했다. N명 추출.
그랬더니 평균 도서량이 13.2가 나왔다. 얘들아, 이 평균은 뭐 평균이에요? 표본 평균이에요? 그치? 표본 평균이겠죠? 추출한 거의 평균을 구한 거니까. 그래서 표본 평균 x 바가 지금 13.2가 나온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여기에 대해 모평균 신뢰도 99%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나왔다. 이번에 오히려 신뢰 구간이 뭐예요? 12.34부터 14.06. 이 사이에 평균이 있을 확률 자체가 0.99래요. 맞지? 신뢰도 지금 99%니까. 이때 n의 값을 구하시고 표본의 크기를 구하시고 이런 거거든. 이해돼? 자,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 얘들아, 신뢰 구간 같은 경우엔 뭘 기준으로 더하고 빼시는 거냐? x바 표본 평균 기준으로 같은 값을 더하고 같은 값을 빼가지고 구간 설정하지. 맞지? 자, 그러면 얘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볼까? 얘가 지금 표본 평균에서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더한 걸 텐데 맞니? z가 지금 몇이야? 아, z래. x바가 몇이야? 표본 평균 13.2 플러스 지금 99%에 대한 z값 몇이에요? 문제에 나와있다. 2.58 맞니? 그래서 2.58 곱하기 루트 n은 모르죠? 시그마 지금 몇이에요? 5 맞아요? 응? 근데 얘가 지금 몇이야? 14.06 아니야? 맞니? 아, 그러면 14점이 날려버려가지고 n값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13점이 여기다 날려버리시면 0.86 맞니? 응? 0.86에다가 몇 코피야? 2.58이야? 아니야? 나 시험 오잖아. 그럼 루테는요? 계산 좀 해줘. 루테는 몇이야? 체리야 몇이야? 소리야 몇이야? 계산이 안 돼요. 소리야 몇이니? 체리야 뭐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몇이야? 몇지 않아? 아닌가? 아이 질러 왜 뭐? 몇인데? 5? 아니지 않아? 루트는 지금 몇이야? 3 곱하기 몇이야? 루트는 15가 몇이래? 1이래. 루트는 15. n은 이건 할 수 있나? n은 225. 와, 좋다. 이거 멋있다. 9번 해볼까요?
뭐 쓸래요? 자, 같이 해봅시다. 자, 얘들아,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시면 됐어요? 구간의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시면 되는데 x바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니까 2 곱하기 z 루트 n분의 시그마. 아우, 좋아요. 얘가 지금 몇 이하? 2 이하가 되도록 해달라. 맞죠? 그냥 여기 공식이야. 그냥 때려박는 퍼즐 느낌이야. 그냥 하나씩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이 난리시면 1이죠? 따라왔어요? 자, 실내도 99%에 대한 95%에 대한 z 값은 여기 0.9라 있습니다. z는 2죠?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루트 n분의 지금 시그마가 4니? 아니죠? 루트 분산이니까 2. 아, 좋습니다. 얘가 지금 1이다. 그럼 루트 n의 범위는 4 이상이 되고 n의 범위는 16 이상이 되는 거지. 최소값은 16. 이해돼? 좋습니다. 자, 10번. 실내 구간의 길이가 가장 짧은 것은 해볼까요? 자, 여기서나요? 자, 일단 실내 구간은 누구 곱하기? 2 곱하기 z 곱하기 x n분의 시그마 이거 아니야? 맞니. 자, 그러면 지금 표본의 크기랑 표준표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대입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z는 양수값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요 놈 대입해 보시면 6분의 3 대입해 보시면 6분의 6 대입해 보시면 6분의 12 이 z는 똑같고, 그리고 얘는 7분의 6 얘는
7분의 7 맞니? 누가 가는 값이 작아? 1번. 그래서 6분의 3이 2분의 1이 가장 작으니까 1번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를 조금 생각해보면 얘들아, 신뢰도가 일정한 상황에서 신뢰 구간을 좁히고 싶어. 그러면 사람을 많이 뽑아서 조사하면 좁아질까? 많이 뽑아서 적게 뽑아서 조사하면 좁아질까? 그렇지,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조금 더 그 모집단과 가까운 상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를 많이 뽑을수록 모집단과 그 표본이 같아져요. 점점 같아져. 많이 뽑을수록. 그러니까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구간의 길이는 작아지는 거야. 왜? n은 분모에 있으니까. 맞니? 그리고 실내 구간을 내가 또 좁히고 싶어. 실내 구간이 너무 큰 것 같아. 좁히고 싶어. 그럼 어떤 놈들이 실내 구간이 더 좁은 상태가 되냐? 표준 편차 자체가 더 작아야 돼요. 왜? 표준 편차가 더 작으면 얘들아 평균과 멀어진 애들이 더 많은 거야, 적은 거야? 표준 편차가 작으면 적은 거. 그러면 그 분포 자체가 약간 고르겠죠. 그럼 고르면 추측하기가 더 쉽지 않겠어? 얘가 고르지 않고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표본들을 뽑아봐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애들이 뽑히는 확률이 높잖아. 그럼 그거 가지고 조사하는 건 되게 그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해돼? 오, 좋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구간이 더 좁아진다. 넘어갈게요. 7번. 같이 해볼게요. 자, 어느 밭에서 수확한 귤의 무게는 평균 M,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표준 편차는 15이고요. 여기서 N개를 이미 추출해서 조사했더니 무게의 평균이 80이었다. 이 평균은 뭐 평균이야? 표본 평균이야? 표본 평균이죠. 추출한 거의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 X 바. 일단 모평균이 나오면 말도 안 되잖아. 모평균을 추정하는 건데 모평균일 리가 있나? 그래서 X 바는 몇이야? 80. 자, 이걸 가지고 신뢰도 90%로 추정한 그 구간이 뭐가 나왔냐? 95%로 추정한 구간이 77.06부터 A라고 합니다. N 플러스 A를 구하시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모평균을 추정할 때 요 놈은 뭐였어요? 누구에서? 그치, 표본 평균인 X바에서 누굴 빼요?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만이. 좋다. 그러면 계산해볼까요? X바는 80. 신뢰도 95%에 대한 Z값은? 여기 95%가 아니라 0.475%인데요 47.5%라고 한대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0부터 2까지랑 0부터 마이너스 2까지, 그러니까 이제 구간의 범위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얘 두 배 하는 게 95죠. 0.95죠. 그래서 Z값은 1.96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니까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의 확률은 0.95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1.96 곱하기 지금 표본의 크기가 뭔지 모르니 루트 n 분의 시그마가 지금 15죠. 이게 지금 77.06이다. 따라왔어요? 괜찮니? 그러면 얘 넘기고 얘 넘기셨을 때 몇이 나오냐? 2.94. 맞니? 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5.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니? 자, 이제 1.96과 2.94를 나눠야 되거든. 소수점 지금 뭐 두 자리나 되고 세 자릿수를 나누는 상황은 좀 빡세죠? 살짝 팁을 드릴게요. 지금 어차피 루트에 얘는 정수가 나와야 정상이거든. 사람이니까, 사람 수니까. 맞지? 얘들아 1.96 2로 나눠봐. 뭐야? 0. 얘들아 이거 2로 나눠봐라. 0.98. 0.98에 몇 배 하면 돼? 3배! 그럼 얘 0.6에 2배, 얘는 3배! 이거 약분되는 거 아니야? 몇과 몇으로? 2와 3으로. 혹시 되니? 얘가 0.96 곱하기 2, 얘가 0.96 곱하기 3. 어디서나 들을 수 없는 꿀팁이다. 이거 나눈 거다니까, 일부러. 뭔 말인지 이해돼? 좋다. 그래서 3, 15, 얘가 5점. 다시 한번 퀴즈. 루트는 무엇인가? 루트? 좋다. 루트는 10이다. 얘는요? 100. 잘한다. 그래서 100개 추출했구나. 100개 추출했구나. 그러면 이제 이 A 구할 수 있겠죠? A 30초 구해보세요. 왜 오셨나요? 지금 표본 평균이 80이고 80에다가 1.96 하신 다음에 루트 n분의 10분의 시그마 15 계산해 주시면 2분의 3이니까 아까 2.94 나왔죠? 그래서 82.94 이렇게 된다. 가능하니? 그리고 사실 A는 이게 선으로 계산해도 되지만 여러분 뭘 알고 있어요? 표본 평균이 80인 거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럼 얘와 A의 평균은 80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얘가 X바 기준으로 똑같은 거 빼고 얘 X바 기준으로 똑같은 거 넣었으니까 X바 기준으로 뺀 거 더한 거 그럼 얘와 얘의 평균은 X바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구간의 평균은 구간의 양 끝의 평균은 중점은 X바예요. 그러니까 80 기준으로 얘가 2.94 빼고 80 기준으로 2.94 더하고 그러니까 81.94 그렇죠? 시험 계산 CEO는 안 할게요. 뭐 할게요? 그래서 이제 찐찐 마지막 개념 모 비율과 표본 비율이라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자, 모 비율과 표본 비율 같은 경우에
좀 오랫동안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부활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교과 과정에서. 그래서 기출이 별로 없어요. 한 10년 정도는 기출이 없어요. 약간 너 이제 행렬 느낌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된다. 행렬 갑자기 너 처음부터 갑자기 배우기 시작했는데 행렬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왔죠, 실제로. 이도 마찬가지로 기출이 별로 없기 때문에 크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자, 이거 뭐 시험 개념이거든. 한번 들어보세요. 방금 했던 그 내용이랑 거의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모평균 추정했던 것처럼 모 비율과 표본 비율, 사실 모평균과 표본 평균과 같은 개념까지는 아니지만 유사한 개념이다. 유사하게 추정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얘기부터 해볼게요. 모 비율 그리고 표본 비율. 자, 모 비율이란 무엇인가? 모자 들어갔으니까 얘는 모 집단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 집단에 대한 비율과 표본 비율은 표본 집단에 대한 비율. 예시를 들어볼게. 옛날에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전체 고등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은 두 개 중에 하나였어요. 소녀시대를 좋아하거나 원더걸스를 좋아하거나 거의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사실 둘 중 하나라고 하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둘 중에 하나였어요. 일부분이 이제 카라를 갑자기 급부상하면서 이제 카라를 좋아하는 비율도 좀 늘긴 늘었는데 카라, 티아라 뭐 이제 갑자기 조금씩 이제 생기던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뭔가 이제 딱 너희 나이 때만 생각해 보면 내가 고1 때는 딱 소녀시대와 원더걸스가 거의 대부분이었어. 그러니까 전체를 다 조사해보죠. 전체 고등학생 남자를 조사해봤는데 고딩 남자애들을 다 조사해봤는데 예를 들어 40%가 소녀시대를 좋아했다. 40%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이 정도 됐어. 보통 40% 정도 됐어. 아니 진짜로. 얘들아 이건 전체를 다 조사한 비율이지. 소녀시대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의 비율 40%는 모 비율이야 표본 비율이야? 얘가 전체에 대한 비율이니까 얘가 모 비율이야. 이 40%가 모 비율이다. 이게 모 비율.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전체 학생들한테 다 물어보면서 너 소녀시대 좋아하니? 너 소녀시대 좋아하니? 좋아하니? 뭐 몇십만 명한테 그걸 다 물어볼 수 없잖아. 뭐 해봐야 돼? 표본을 뽑아봐야겠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전수조사하는 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 얻는 효과가 너무 적잖아. 맞잖아. 이걸 누가 전수조사하고 있니? 표본 조사하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 뭐 100명을 뽑았어. 100명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너 소녀시대 좋아하니? 좋아하니? 이렇게 뭐 물어봐. 그거 가지고 조사를 해봤어. 그랬더니 40%가 아니라 다른 값이 나올 수도 당연히 있겠죠. 뭐 100명 중에 30명만 좋아할 수도 있고 100명 중에 10명만 좋아할 수도 있고 100명 중에 100명이 웬일? 다 좋아할 수도 있고 100명 중에 아무도 안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00명 가지고 소녀시대 좋아하는 그 사람의 수를 X라고 잡을게요. 그럼 n분의 X가 표본 비율 아닙니까? 표본이 가지고 있는 비율. 그러니까 100명 중에 X명. 그러니까 표본 비율은 항상 같은 값이 아니라 다른 값을 갖겠죠. 표본을 어떻게 뽑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뽑히냐에 따라서 표본 비율은 항상 다른 값을 가질 것이다.
이해돼? 그러니까 모 비율은 1.5고 표본 비율은 1.4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표본 비율과 모 비율의 차이 아시겠죠? 얘는 일정한 값이고 하나로 정해진 값이고 요놈 같은 경우엔 변하는 값이다. 변수. 따라왔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할게요. 자, 모 비율은 일단 기호로 뭐라고 쓰냐? 40%가 소녀시대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한 명 뽑아봤을 때 소녀시대를 좋아할 확률이 0.4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비율은 확률과 같아요. 40%라는 얘기는 사실상 0.4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 한 명 뽑았을 때 소녀시대를 좋아할 확률이 0.4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모 비율은 똑같이 우리 확률 기호 P자로 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P는 모 비율이야. P는 모 비율. P는 모 비율. 그리고 표본 비율은 얘도 마찬가지로 확률은 확률인데 P는 P인데 조금 다르게 써야 되잖아. 그래서 모자를 씌워줍니다. 그래서 P한테 모자를 이렇게 삿갓을 씌워줘요. 아 진짜 이거 읽어봐. P 햇. 아 찐으로. 아니 이 사람들이 농담을 줄 아네. 난 농담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P 햇. 햇 이거 뭐야? 모자. P 모자. 모자 P. P 햇. 뭐 찾아보다 진짜야 사람아. 찾아봐. 너가 교과서 찾아봐 사람아. 지금 표본비율 쳐봐 네이버에. 그래서 P햇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는 그 확률 변수에 대해 그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게요. 자, 표본 비율 P 햇 같은 경우는 누구 보면 누구라고? 표본의 크기 중에 실제로 소녀시대 좋아한 사람들의 횟수, 뭐 개수, 명,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얘는 n분의 x다. 이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P 햇은 n분의 x다. 표본 비율은 n분의 x다. 자 그러면 얘들아 x라는 이 확률 변수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볼게. x는 확률 변수. 자 봐봐요. x는 표본을 뽑아봤더니 소녀시대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의 수야. 근데 이 사람들의 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능해? 지금 100명 뽑았다라고 한다면 0부터 100까지 가능하지. 근데 이거 이산적이니 연속적이니? 이산적이죠. 0명부터 100명까지 툭툭툭툭 끊어진 값이니까. 일단 이 x는 이산 확률 변수고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리고 물어보는 거야. 너 소녀시대 좋아하니 혹은 안 좋아하니? 좋아하니 안 좋아하니? 좋아하니 안 좋아하니? 결과는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지. 그러니까 한 명한테 물어봤을 때 결과가 2개밖에 없어요. 좋아하니 안 좋아하니? 이산 확률 변수인데 결과가 하나밖에 없어. 이거 무슨 분포 따르는 거야? 결과가 2개. 결과가 2개. 우리 배운 분포 2개밖에 없다. 이 항분포 정규 분포 아니면 이 항분포밖에 안 배웠잖아. 근데 2까지 얘기해주는데 왜 안 나와? 그러니까 x는 이항 분포를 따라야 맞니? 그래서 이렇게 되었어. 확률 변수 x가 따르는 확률 분포. 얘는 이항 분포 b. 여기 뭐 썼니? 혹시 기억나? 평균은 이제 그 n에서 쓰는 거고 시행에서
이거 되나? 복습 한번 할까? x의 평균 뭐예요? x의 평균. 우와 공부 진짜 잘했다. 이 사람들 지금 다들 끝났다. 얘들아 100번 동전을 던진대. 네. 앞면이 나올 확률은 몇이야? 아니 한 번 던졌는데 앞면 나올 확률을 2분의 1이잖아. 그럼 100번 중에 몇 번 정도 너희는 앞면이 나올 거라고 기대가 되니? 멋있다. 그치 50번. 그거 어떻게 구했어? 둘이 곱했죠? 네. 그러니까 100번 그리고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100 곱하기 2분의 1에서 곱했죠? 네. 그래서 이항공포에서는 확률을 어떻게 구하시냐? 평균을 어떻게 구하시냐? 이 둘이 곱하시면 됩니다. NP. 분산은 어떻게 됐니? 평균을 모르는데 분산을 알 일이 없죠. 써드릴게요. 방금 구한 거 뭐예요? NP 에다가 뭘 곱하시냐? 1-P를 곱하는 분산. 이거 외워야 된다 이거. 이항분포에서 평균 분산 구하는 거. NP 1과 P 이거 되게 쉽지? 쉬운 공식이지? 쉬운 공식은 아직 그거 안 했네.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돌아와서 P합 이게 뭐야? 표본 비율. 표본 비율의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요. 표본 비율의 평균. 그래서 표본 비율의 평균은 이렇게 쓰고요. P합의 평균. 그러니까 표본 비율을 막 다 구해본 거야. 그러니까 100명 뽑아봤어. 너 수현 씨 좋아하니 안 좋아하니? 막 그래가지고 구해봤어. 뭐 0.3이 나올 수도 있죠. 0.5가 나올 수도 있죠. 0.7이 나올 수도 있죠. 뭐 1이 나올 수도 있죠. 그것들을 다 구해봐서 평균을 구해보는 거야. 그럼 그 평균이 뭐랑 같아지냐에 대한 얘기인데. 자 봐봐요. 얘들아 P햇은 n분의 x였죠. 맞니? 맞니? 그러면 얘는 n분의 x의 평균을 구하는 것이고. 따라왔어? 얘들아 평균에서 이 n분의 1을 곱하는 건 그대로 적용됐던 거 기억나니? 그러면 얘는 n분의 1 2x 이거 아니니? 여기까지 괜찮니? x의 평균 몇이야? np np의 n분의 1 하면 얘는 뭐가 돼? p 와 표본 비율의 평균은 뭐와 같다? 모 비율과 같다. 사실 당연한 얘기이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면 표본 비율의 평균. 그러니까 지금 모 비율이 0.4인 거 가지고 표본 비율을 다 구해봐서 평균을 구해보면 모 비율과 같겠지. 갑자기 표본 비율의 평균은 0.7, 막 1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모 비율이 이미 40%였는데 표본 비율의 평균도 모 비율이랑 같다. 그러니까 이 말 어떤 얘기랑 비슷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과 같다.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 비율과 같다. 같은 비슷한 말이죠. 맥락으로 파악하세요. 그리고 표본 비율의 분산도 구해볼까요? 표본 비율의 분산. 얘들아 얘는 그러면 n분의 x의 분산을 구하는 거와 같죠? 따라왔어요? 얘들아 분산에서 이 n분의 1은 어떻게 적용이 돼? 기억나? 좋다. 제곱해서 적용이 되죠. 그래서 얘는 n제곱분의 1 분산. 따라왔어? 따라왔어? 그래서 분산이 지금 np 1과 p니까 얘를 n제곱으로 나누시면 뭐가 돼요? n분의 p 1과 p 이렇게 됩니다. 따라왔어? 그래서 표본 비율의 분산은 n분의 p 1마 p.
n분의 p 1마 p n분의 p 1마 p n분의 p 1마 p 이게 공식이다. 이게 좀 기억해 줍시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 표본 비율에 대해 평균과 분산을 아니까 얘를 이제 정규 분포로 근사할 건데요. 표본 비율은 n이 충분히 크면 마찬가지로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정규 분포에는 우리 두 개 썼죠. 누구랑 누구 썼어? 평균과 분산 써줬지. 표본 비율의 평균 뭐야? 표본 비율의 평균 P 모비율 P 그리고 표본 비율의 분산 n분의 P 1마 P의 루트를 씌운 루트 n분의 루트 P 1마 P의 제곱 을 따른다. 오케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의 60%가 급식 메뉴 변경에 찬성한대요. 찬성하시나요, 여러분? 예. 일단 이 60%는 무슨 비율? 모비율. 모비율이 지금 0.6인 상태에 따라왔니? 근데 여기서 몇 명 추출? 150명을 임의로 추출을 했다. 표본의 크기는 150인 상태에서 지금 급식 메뉴 변경에 찬성하는 학생의 비율이 54% 이상, 64% 이하의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 150명에 대한 비율 자체가 얘는 150명에 대한 비율이니까 무슨 비율이야? 표본의 비율. 표본 비율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본 비율 자체가 54%와 64%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해달라.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54% 0.54와 0.64 사이에 있으면 된다. 따라왔니? 누가? 표본 비율. 표본 비율 뭐야? 햇. 아 좋다. P에 모자를 씌우세요. 삭각. P 삭각. 됐어. 그러면 P 햇이 따르는 분포를 여러분은 파악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얘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냐? 얘 평균 몇이야?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 비율과 같다.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 비율 0.6과 같다. 그리고 여기 누구 써? 루트 n분의 루트 P 1마 P 1마 P의 제곱 따라하니 힘들다. 자, 이거 몇이에요? 계산은 너무 힘들다. 루트 150 계산해보세요. 150분의 100분의 24 얘 루트를 씌운 거죠? 좀 나누면서 할까요?
4는 24는 3으로 나눠주면 8, 50 2로 또 나눠지네요. 4, 25 요 정도면 125, 4 전부 제곱수죠. 괜찮니? 그럼 얘 뭐가 돼? 루트 110, 루트 25, 5 50분의 2 아닌가? 따라하니? 계산 가능하니? 그래서 얘 25분의 1이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뭐가 나오냐? 0.04가 나온다. 따라왔니? 그러니까 여기가 0.04의 제곱인 거야. 따라와서. 자, 그러면 정기분포에서 우리가 확률을 구하는 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여기 평균 누구예요? 0.6이죠. 그럼 0.6에서 지금 0.54와 0.64 사이에 있을 확률을 물어봤는데, 얘들아, 얘는 0.6에서 0.04 나오는 거죠. 근데 0.04가 지금 표준 편차죠. 그럼 얘는 0.6에서 시그마 더한 거랑 같고요. 사실상 얘는 0.6에서 몇 시그마? 0.6을 빼는 거니까 1.5 시그마 아니야? 맞니?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1.5부터 1까지의 확률을 물어보는 거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의 확률은 0부터 1.5까지의 확률이랑 같을 테니 여긴 0.433이 아닌가? 여긴 몇이야? 0.34있어. 따라왔어요? 그래서 둘이 더하시면 확률 값을 구할 수 있지. 이해돼?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하고 끝낼 거예요. 그럼 마지막이잖아. 자, 모비율의 추정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비율의 추정은 사실 별거 없습니다. 모평균의 추정과 아예 똑같아요. 아예 똑같아. 아예 똑같아. 아예 완벽히. 그래서 모 평균 추정했던 것처럼 모 비율도 추정하시면 되고요. 사실 표본 비율 자체가 의미하는 게 모 비율을 완벽하게 대변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야. 이거 소녀시대 좋아하는 사람 90%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그걸 다 조사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보통 선거조사할 때 그 선거할 때는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게 맞긴 하겠지만 우리 여론조사 들어봤지. 여론조사할 때는 전체 다 조사하진 않고 한 1000명 뽑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여론조사 한단 말이야. 선호도 조사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 조사가 얼만큼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가 되게 많이 쓰이는 그 행위예요. 그러니까 표본 비율을 가지고 표본의 비율을 가지고 전체의 비율, 모 비율을 우리가 추정하는 거. 이해돼? 그러니까 흐름이 똑같죠? 모평균 추정하는 거. 표본 평균 가지고. 왜? 모평균 구하는 게 힘드니까 표본 평균 가지고 추정해보자.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P hat 표본 비율 가지고 P 모 비율을 조사해보자. 추정해보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P hat이 따르고 있는 분포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P hat은 N이 충분히 크면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이거 아까 얘기했는데 기억나? P hat의 평균? P. 분산은 N분의 P 1분 P. N분의 P 1분 P. P.
맞니? 자 그러면 이제 P 햇이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 P 햇을 가지고 P를 추정하는 거야. 표본 비율 가지고 모 비율을 추정하는 거야. 자 실내 구간 우리 한번 잡아볼까? 실내 구간 어떻게 잡으시면 되냐? 마찬가지로 P 햇 너희가 구한 표본 비율을 가지고 빼고 더한 거 사이에 있지 않을까? 뭘 빼? 아까 뭐였어? Z 곱하기 누구 분해? 루트 n분의 시그마. 근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체가 뭐였냐면 그놈의 표준 편차였거든. 지금 얘 표준 편차가 뭐야? 루트 n분의 루트 p 1마 p 아니야? 여기 똑같이 루트 n분의 루트 p 1마 p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와 어디 사이에 있냐? P 햇에 똑같은 놈을 더해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Z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P 1마 P 누가 사이에 있다? 모 비율. 그러니까 표본 비율 기준으로 똑같은 값을 더하고 뺀 거 사이에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게 신뢰도다. 이해되니? 그래서 이게 신뢰도. 그래서 신뢰도는 확률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P가 너무 많죠. 좀 헷갈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신뢰도. 신뢰도만 다시 한 번만 써볼까? 안 쓰지 말자. 이해됐어? 그래서 뭐만 주의하시면 되냐? 원래 루트 n분의 시그마였는데 시그마는 없어 여기엔. 시그마가 아니라 이거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아니라 표본 비율에서는 루트 n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p 1마 p다. p 1마 p. 자 그러면 우리 한 번만 문제 풀고 끝냅시다. 15번. 자, 어느 도시에서 시립 도서관 개방 시간 연장 희망하는 주민의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서 100명을 임의로 추출했대요. 임의로 추출했대. N은 몇? 100. 따라왔어? 자, 근데 그 중에서 90명이 연장을 희망하였대. 100명 중에 90명이 희망한다. 그러면 이건 뭐야? 표본의 비율. 100명 중에 90명. P 햇이 100분의 몇? 90. 그러니까 0.9가 나온 거야. 90%가 찬성하는 상태. 근데 이게 지금 전체를 대변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전체는 어느 정도 비율로 찬성하는가 한번 추정해보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지금 신뢰도 몇 %래요? 똑같이 95%. 아까 봤던 그 표현들이 다 있죠? 신뢰도 95%에 대해서 Z값 나와 있는 거 보여요? Z값 몇이에요? 1.96이죠? 따라왔니? 자 그래서 신뢰 구간이 어떻게 되냐에 대한 얘기니까 신뢰 구간 이념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해볼까요? 자 이제 우리가 신뢰 구간 잡아보시면 P 햇 기준으로 빼시면 되겠죠. 누구를? 맞니? 근데 P 햇은 지금 이게 그냥 P 말고 P 햇 이미지 부에서쓰니까 여기서 뭐라 쓸게요? 0.5 마이너스 Z 지금 몇이야? 1.96 맞니? 곱하기 루트 n. 루트 n은 몇이에요? 10 분의 루트 p 1만 p 하시면 0.9, 0.1 이렇게 되겠죠? 따라왔어요? 그러면 얘는 0.09니까 루트 씌웠으니 0.3 되지?
그럼 0.3 여긴 10이니까 100분의 3이서 맞아요? 그래서 지금 0.9 마이너스 1.96에다가 100분의 3 이렇게 한 거 아닐까? 그러면 이렇게 곱해봤을 때 1.96에다가 3 곱하시면 8, 1, 8, 5. 5.88인데 100분의니까 얘 0.0588 아닌가? 맞니?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엔 0.0588 이렇게 계산되실 수 있다. 따라왔어요. 세가지고 계산해야 된다. 답은 0.0588. 시구하는 문제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생하셨고요. 여기 부분 연습 반드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숙제 우리 뭐 끝까지 좀 해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대수 숙제 없잖아. 뭐 없잖아. 일주일 동안 거의 좀 미리 공부 해와.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